농막에 도로 명주소가 붙어 있으면 전입신고도 당연히 될 것 같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주소가 붙어 있고 정이나 수도까지 들어와 있으면 여기서 지내도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농막 전입신고는 주소만 보고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농막은 농작업을 돕는 시설로 보는 것이, 농막은 농사를 지으면서 농기구를 보관하거나 작업 중 잠깐 쉬기 위해 두는 공간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농지법 시행규칙에서도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 다룹니다. 연면적 20 이하 범위에서 설치되는 시설로 봅니다. 주택처럼 계속 생활하는 공간으로 보는 것과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소가 있다고 바로 집이 되는 건 아닙니다. 도로명 주소는 위치를 특정하기 위한 성격이 강합니다. 택배를 받거나 행정상 위치를 찾는 데는 쓸 수 있어도 그 시설이 주거용 건축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농막은 어디까지나 농지 위에 설치되는 시설이고 설치 목적도 농지 이용 기준 안에서 봐야 합니다. 주소가 있다고 전입까지 자연스럽게 비슷한 사례를 보면 주말마다 밭에 가서 농사를 짓고 농막에서 쉬던 사람이 자주 내려가니까 주소도 옮겨둘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려다 보면 농막인지 실제 거주지로 쓰는 건지 농지 담당 부서 확인이 필요한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자체를 무조건 막기 어렵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법제처 유권 해석에서도 농촌 체류형 쉼터 전입신고와 관련해 전입신고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농지법상 제재 문제는 별도로 생길 수 있으니 농림축산식품부 기준을 함께 보라는 취지로 안내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입신고가 접수될 수 있다는 말과 농막에서 살아도 된다는 말은 다릅니다. 이걸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나중에 주소가 있는데 왜 문제가 되지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농막과 농촌 체류형 쉼터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정부가 농촌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해 도입한 제도이고 농막과 달리 임시 숙소 성격이 들어갑니다. 정부 정책 브리핑 자료에서도 농촌 체류형 쉼터는 가설 건축물 형태로 운영하고 기존 농막 중 기준을 갖춘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전환을 유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시설 이름보다 실제 쓰는 농림축산식품부 안내를 보면 농촌 체류형 쉼터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농지 이용 정보 변경 신청, 농지대장 등재 같은 절차가 붙습니다. 농막 하나 놓고 이제 쉼터로 쓰면 되겠지 하고 끝낼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농막과 농촌 체류형 쉼터는 쓰임부터 다릅니다. 그럼 농막에서 하루 자는 것도 안 되는 걸까 하는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농작업 중 쉬거나 잠깐 머무는 것과 생활 근거지를 그곳으로 옮기는 것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지자체 운영 지침 자료를 보면 농막은 농자재 농기계 보관 농산물, 간이처리 농작업 중 일시 휴식 용도로 설명됩니다. 장기간 체류하거나 농작업과 관계없는 숙박으로 쓰면 주거 목적 사용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도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괜히 신경이 쓰입니다. 하루 이틀 쉬는 것과 주민등록을 옮기는 건 행정상 의미가 다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그 주소지가 생활의 중심처럼 보일 수 있고 그때부터 농막을 주거용으로 쓰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도 있습니다. 농지를 보러 갔는데 매도인이 농막 설치 가능하고 주소도 나온다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말만 들으면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자체에 확인해보면 전입은 별도 문제이고 상시거주 흔적이 있으면 농지법상 불법 전용으로 볼 수 있다는 안내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가만 보고 계약을 서두르면 뒤에 따져볼 게 늘어납니다. 또 다른 경우는 부모님 농지에 농막을 두고 주말마다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농사 짓다가 쉬는 공간으로 쓰는 정도라면 농막 취지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 침대, 샤워시설, 우편물, 생활가전이 갖춰지고 실제 집처럼 쓰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농막은 농작업을 돕는 공간으로 보는 게 기본입니다. 농막 전입신고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는 전입신고가 되면 합법거주도 되는 것 아니냐는 부분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행정이고 농막의 사용 목적은 농지법 쪽에서 따로 봅니다. 한쪽에서 받아줬다고 다른 쪽 문제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도로 명주소가 나오면 주택 아닌가요? 하고 물으면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로 명주소는 위치 표시 역할이 큽니다. 택배나 우편 행정상 위치 확인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 자체로 주택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설 건축물에도 주소가 부여될 수 있고 농막에도 위치 확인을 위해 주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했다고 바로 철거되는 건가요? 하고 물으면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실제 사용 상태를 보고 농막을 주거용으로 판단하면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농지법 위반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담당 부서에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과 농지법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농막 설치 기준도 같이 봐야 합니다. 농막은 컨테이너나 이동식 주택처럼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서 6평 농막이라는 말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6평이라는 말만 보고 소형 주택처럼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농막은 농지 위에 설치되는 시설이고 농지 전용허가 없이 둘 수 있는 범위도 농막의 본래 용도 안에서 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임시 체류 성격이 들어가지만 이것도 일반 주택은 아닙니다. 농지법 시행규칙에는 농촌 체류형 쉼터에 연면적 33 이하 기준 등이 들어가 있고 농막과 함께 설치할 때 합산 면적을 보는 내용도 있습니다. 농막은 크기만큼이나 사용 목적도 크게 봅니다. 농막 전입신고를 생각하고 있다면 주민센터만 갈 일이 아닙니다.
해당 지자체의 농지 담당 부서와 건축 담당 부서에 같이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이 농막이 신고된 가설 건축물인지, 농지대장에는 어떻게 올라가 있는지, 실제 사용 목적이 농작업 보조인지, 상시거주로 보일 여지가 있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농지 매매를 앞두고 있다면 더 조심스럽습니다. 매도인이 주소 나온다, 전입 가능하다, 농막에서 살아도 된다고 말해도 계약서 쓰기 전에는 지자체 확인이 먼저입니다. 말은 가볍게 지나가도 나중에 행정처분이 나오면 매수인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입 가능하다는 말보다 지자체 확인이 먼저입니다. 농막은 주소가 있다고 바로 집이 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접수 여부와 농지법상 주거용 사용 판단은 따로 봐야 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가 생기면서 예전보다 선택지는 늘었지만 그 역시 마음대로 주택처럼 쓰는 제도는 아닙니다. 농막 전입신고를 고민한다면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하려는 게 농작업 중 잠깐 머무는 것인지 사실상 그곳에서 사는 것인지, 이 차이를 먼저 봐야 나중에 주소 때문에 골치 아픈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농막 전입신고의 핵심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카카오톡 상담으로 남겨주세요.